네, 안녕하세요. 저는 알맹상점 공동대표로 있는 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광주에서 멀리까지 저희 상점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앞서 교육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들이 사실 좀 시시콜콜할 수도 있고 원래 아는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죄송해요. 마스크 좀 뺄게요. 네. 하지만 저희가 이제 실천을 왜 하게 됐고 이런 플라스틱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제로웨이스트 샵이라는 알맹 상점을 운영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 중에 텀블러를 지참하신 분들이 꽤 많이 보이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이런 쓰레기들을 줄이기 위한 것은 개인이 조금씩 변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저희는 망원시장, 그러니까 전통시장을 끼고 플라스틱 프리 운동을 하고 있었고요. 그 프리 운동을 하던 사람들 중에 활동가들이 3명에서 모여서 공동대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플라스틱 프리 캠페인을 하고 운동을 했던 것들, 그리고 지금 상점까지 오기까지, 그리고 그 상점에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 동네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사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길거리에 예전에는 이런 쓰레기들이 저는 쓰레기에 꽂혀서 그런지요. 저는 쓰레기 덕질을 한다고 소개를 하거든요. 덕질이라는 거는 뭐 사실 뭐 만화책을 덕질한다, 뭐 아니면은 뭐 연예인을 덕질한다 하면서 좀 안 좋은 시선을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런 시선이 아니라 덕질은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좋아하고 그리고 좀 더 집중해서 그것들을 파내는 작업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저희는 쓰레기들 중에 플라스틱에 덕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쓰레기에 대한 문제들은 집 주변에서도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쓰레기들에 대해서 저는 되게 마음이 불편했어요. 이런 쓰레기들을 보고. 우리나라에서는 쓰레기 수거 업체들은 저녁에 그리고 새벽에 그것들을 수거해 가거든요. 차량을 혹시 보신 분들 계신가요? 쓰레기 낮에 이렇게 수거하는 차량들을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네, 네, 거의 저녁에 하거든요. 그 저녁에 하는 이유는 민원을 많이 넣기 때문이에요. 더럽고 냄새나고 이런 것들을 안 보고 싶고. 그러니까 버리기만 하고 저녁에 새벽에 그것들을 수거해가는 것들을 제한을 한 거죠. 그래서 대부분 우리나라에서는요, 그러니까 선진국에서는 그런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새벽에, 저녁에 처리를 하는 업체 나라들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새벽에 이런 것들을 가져가죠. 그래서 어떻게 수거가 되고 있고 어떻게 쓰레기를 가지고 가는 거에 대해서 잘 못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쓰레기들이 널브러져 있는 것들을 보고 이런 것들이 정말 재활용이 될까? 이것들을 누가 분리수거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고요.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저희는 이제 플라스틱 운동을 하게 됐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바닷가에 쓰레기들 많이 보이시잖아요. 그런 쓰레기들이 실제적으로 왜 누가 바닷가에 쓰레기를 투척했을까 였는데요. 저도 이 영상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영상은 그린피스에서 그런 홍보 영상입니다. 예전에는 북극곰이 이제 말라 비틀어져서 이제 죽어가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펭귄이 죽어가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캠페인을 했었는데요. 사실상 사람들에게 아, 동물 되게 불쌍하다, 어떡하냐가 끝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런 캠페인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쓰레기를 버려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바닷가에 오염이 되고 있고 이런 플라스틱들을 우리가 먹고 있다라는 것들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그린피스에서 뭐 유준열님과 함께 용기 내 프로젝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그린피스가 다시 힘을 얻어서 프로젝트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은 어디에서 어디로 갈까가 궁금했는데, 이렇게 보시면 알다시피 여기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예요. 16년도 자료고요. 미국보다 앞질은 세계 1위 플라스틱 소비 국가입니다. 그리고 버려지는 국가 중에 하나고요. 이런 플라스틱들이 소비되어 있는 과정에서 사실상 재활용이 될까? 그리고 이런 플라스틱들이 아까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바다로 흘러가고 바람을 타고 바닷가로 흘러가고 그것들이 부서져서 깨지고 미세 플라스틱이 되고, 사실상 미세 플라스틱들을 많이 요즘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쓰레기에 대한 문제 중에 하나인 미세 플라스틱은 아직 인간 인류에서 아직까지 아예 없어진, 자연으로 돌아간 플라스틱을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사람도 없고요. 그만큼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코에 거북이 코에 빨대가 꽂힌 영상들이라든지, 저거는 이제 30kg 되는 비닐봉지 플라스틱들이 들어가 있는 고래 뱃속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동물이 정말 불쌍하다라고 여기는 단계는 이제 지난 것 같아요. 그것들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들을 볼 수 있어요. 네. 이거는 도미니카 공화국이라는 해변인데요. 실제적으로 저렇게 플라스틱 바닷가처럼 바다 위에 플라스틱들이 다 떠내려옵니다. I'm sorry, everyone. I think you like it better afterwards, though. Whatever. Oh, man. 영상 보셨죠? 이게 실제적으로 도미니카 공화국뿐만 아니라요, 발리 그리고 제주도 앞바다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오늘 제주도에서 넘어왔거든요. 강연이 있어서. 그때 이제 바닷가 쓰레기들을 보니까 한편에 해안가에서는 보이지 않고 뒤편에서 쓰레기들을 많이 볼 수 있더라고요. 이런 쓰레기들이 언제까지 볼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것들을 정말 처리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많은 과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이런 미세 플라스틱을 막을 단계는 이미 지났다. 그리고 이것들을 먹지 못하는 단계는 벌써 지나버렸다. 계속 먹고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런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바닷가나 강으로 흘러가서 쪼개진 다음에요, 이런 고기들, 육고기들, 뭐 요즘에는 그
어디죠? 육상 식물들 중에 사슴도 이제 죽어간 거를 봤는데 그것들을 배를 갈라 보니까 플라스틱들이 나와서 죽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물권에 이제 예전엔 수생 식물들을 위주로 이런 플라스틱들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많이 먹고 죽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육상 식물들도 다 그렇게 죽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작물들도 마찬가지고요. 바다가 오염이 되면요, 우리가 먹는 식수도 오염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물가에서 미세 플라스틱들은 수증기로 되고요. 그 구름이 눈과 비를 내립니다. 그때 당연히 미세 플라스틱을 들고 가서 내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땅 속에 이제 흡수되면서 작물들이 또 미세 플라스틱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들을 우리가 먹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화장품도 마찬가지고요. 생수, 증류하는 것들, 뭐 소금 이런 것도 미세 플라스틱들이 다 나오고 있고요. 그 중에 우리 몸에서는 어디에 미세 플라스틱들이 많이 나올까라고 했을 때는 전부 다 나온다고 합니다. 심장, 뇌, 그리고 간, 폐포 것들이 다 나오는 거죠. 그 폐포 안에 요즘에 폐암 확률이 되게 높아졌어요. 그 중에 예전에는 이런 폐포에 대한 것들을 연구를 했을 때 많이 얘기하는 것들이 여자분들이 많이 폐암에 걸려서 그런 이슈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가스를 우리는 요리를 많이 하니까 그 가스로 인해 폐암의 확률이 높아진다. 그래서 가스 대신 뭐 인덕션을 사용한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봤는데요. 사실상 이런 문제들을 까놓고 보면 그런 가스로 인한 사고보다는요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한 죽음 그런 암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요즘에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미세 플라스틱은 아무래도 줄이는 게 제일 좋겠죠. 네. 이거는 인도에서 플라스틱 생산을 아예 금지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광고입니다. पापलेट घे कशी दिली 200 150ला देऊन टाक पिशवीत दे पिशवी 나야. 네, 이거는 पिशवी ना पिशव्या 이제 बंद 자기가 झाले. 물고기를 살려고 하는데 담을 봉지를 달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봉지 줄 수 없어. 알아서 가져가. 했는데 이렇게 하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망을 이용해서 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걸 보시면 사실 두 가지 반응이 있으실 것 같아요. 하나는 위생적이지 못하다. 내 머리에 있는 거를 음식을 가져간다는 게. 하지만 되게 신기하고 재미있는 영상이죠. 우리가 사용하는 재화들 중에 충분히 이렇게 담아갈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국가 인도에서는 이제 플라스틱 생산을 아예 막았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플라스틱이 많이 생산되고 소비되고 버려지는 데 있어서 이것들을 규제를 하면 너무나도 좋겠는데 국가는 누구 편이죠? 기업 편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기업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희생을 하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리고 그 기업들은 우리 소비자를 위해서 너무나도 편리하게 다 만들어냈고요. 그것들을 없애려면 우리는 적응을 해야죠. 불편함을. 그러기에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마스크도 일회용품이 많아요. 이런 플라스틱을 착용을 하면서 우리는 이제 병에 있어서 이제 보호를 받고 있는 중이지만 이것들이 언제까지 그리고 바닷가의 쓰레기로 되어 있는 것들을 볼 때마다 생각이 드는 거는 이런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입니다. 하지만 값이 너무 저렴하고요. 그리고 비교적
너무 유하죠. 어떤 것도 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정말 가볍고 쉽게 쓸 수 있는 물건 중에 하나고, 우리가 쓰는 모든 물건 중에 플라스틱이 없는 것들은 사실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갑자기 플라스틱을 없애고 뭔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그러면 줄여야 되는데 어떻게 줄일까를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갑자기 이게 퀴즈죠. 좀 지루하실까 봐 퀴즈를 했습니다. 한 사람이 일주일간 섭취하는 미세 플라스틱의 양은 신용카드 한 장이다. 이게 OX 퀴즈거든요. 혹시 X라고 생각하시는 분 이렇게 살짝 손 한번 들어주실 수 있어요? X. 왜 X라고 생각하세요? 적어서 X. 네. 네, 문제의 의도를 너무 잘 파악하셨네요. 사실 얘는 O입니다. O인데요. 이거는 호주 기준의 그런 이제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이고요. 호주인보다 우리나라가 배달의 민족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섭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이런 플라스틱의 양을 섭취하는 것들을 연구하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그 연구 결과가 없어서 호주에서의 연구 결과를 가지고 왔고요. 이 중에 제일 주된 미세 플라스틱의 양이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신용카드 한 장의 분량을 먹을까? 한 달이면 칫솔 한 개인데 얘들의 이제 주된 경로가 옆에 있습니다. 생수가 가장 많습니다. 생수는 증류해서 그 안에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플라스틱 페트병 안에 그 뚜껑과 결합되면서 드다닥 소리 나죠. 그때 미세 플라스틱들이 다 들어가고요. 그래서 그 안에 우리가 제일 많이 먹는 플라스틱 중에 하나인 것이 이제 생수입니다. 생수뿐만 아니라요. 음료에도 다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갑각류도 제일 많은데요. 그 갑각류는 유럽에서는 임산부들의 금식입니다. 네, 권고하지 않아요. 갑각류를 먹는 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런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연구 결과가 다 이미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권고하지 않죠. 그리고 증류하는 거, 맥주, 소금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에요. 포장지에 이렇게 과자들이 들어가 있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은 딸기를 사려고 그러면 1+1처럼 빨간색 다라이 주죠. 네. 그리고 이런 바나나들은 이제 껍질을 쌓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얘네들은 이제 위생적이다라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 우리나라만 해당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유럽인들이 놀러 왔는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바나나 너네 껍질도 먹어? 아니 우리 안 먹는데 왜? 라고 했더니 껍질이 굳이 있는데 과일에 껍질이 있는데 왜 그걸 껍질 플라스틱을 쌓아?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다시 생각하게 됐죠. 그러게 이런 진짜 불필요한 포장지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구나 주변에. 그리고 수박, 요즘에 나 혼자 수박이라고 해서요. 그 혼자 사는 1인 가구라든지 2인 가구 수의 대비가 많아지다 보니까 수박 한 통을 너무 잘라서 먹기 힘들다, 버리는 양이 더 많다, 그렇게 욕을 하다 보니 이제 마트나 대형 마트들이 이렇게 잘라서 플라스틱 안에 보관을 하기 시작합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품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잘랐을 때부터 미생물들은 번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이거는 위생적이지 못하고요. 그리고 안전성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플라스틱, 저희는 플라스틱 어택이라는 거를 합니다. 어택이라고 해서요. 되게 공격적인 건 아니고요. 좀 촉구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좀 일깨워주는 행동들을 저희는 퍼포먼스라든지 아니면 좀 적극적으로 하는 편입니다.
이 중에 저희가 18년도에 마트에서 장을 몰래 보기 시작합니다. 이런 플라스틱에 대한 문제들을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장을 보고 그것들을 이제 불필요한 포장지들을 이제 카트에 까서 놓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사실 한 카트의 장을 봤는데요. 포장지를 벗겨봤더니 3카트가 나왔어요. 포장지가 더 많다는 얘기죠. 한 카트의 장을 봤는데 3카트의 봉지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 뭐 바나나라든지 아니면은 과일들 이런 것도 포장이 다 일일이 되어 있죠. 이것들을 포장지를 우리는 선택하게 해달라라는 것들을 이제 퍼포먼스를 통해서 플라스틱 어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또 다른 어택 중에 하나가요. 이제 컵 보증금제 부활하라는 그런 거를 했어요. 저희가 알맹 상점만 한 건 아니고요. 플라스틱 환경에 대한 환경 연합이라든지 막 이런 분들과 함께 연합해서 이런 걸 했는데요. 시민들을 모집을 했어요. 플라스틱에 대한 인식들 그리고 재활용이 잘 안 된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면서 이런 것들을 홍대에서 같이 주워볼 사람 해서 모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집을 해서 이런 1차 여기는 2차 사진이고요. 1차 때 이제 이런 컵들을 수거를 했는데요. 1차 때는 이제 1시간 만에 한 400여 개 컵을 주었고요. 2차 때는 1200개 넘게 컵을 주었습니다. 그 컵들은 그냥 이렇게 쓰레기 위에 이제 불법 투기 현장에 이런 쓰레기들이 봉지가 있으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컵을 올리게 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사실 주워다가 이제 컵 보증금제 부활이라는 거를 외쳤어요. 사실 이 보증금제는 개인이 플라스틱 컵을 그러니까 내가 용기를 들고 가지 않았을 때 플라스틱 컵을 이제 주면은 그거를 다 마신 다음에 그 곳에 다시 갖다 놓는 거죠. 그래서 그 컵에 대한 보증금을 돌려주는 겁니다. 뭐 100원이든 50원이든. 그것들을 왜 해야 되냐면요. 2003년도에 이런 컵 보증금제를 시행을 했었어요. 하지만 시에서 얘기를 하기를 의원들이 그럼 텀블러는 깨끗하냐? 라고 했을 때 난 잘 모르겠다. 나도 텀블러 잘 안 쓰게 되던데? 라고 하면서 없앤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 서울에서만 그 해 이제 없앤 그 해 다음에요. 하루에 300여 개의 플라스틱 컵들이 소비가 됐었는데 그 다음 해에는 7억 개의 플라스틱 컵이 이제 소비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7억 개 하루에 7억 개가 상상이 되시나요? 7억 개 컵들이 그 컵들이 어디로 갈까? 재활용은 정말 될까가 궁금했는데요. 저희가 컵을 주우면서 해보니까요. 서울에서는 이런 플라스틱 컵을 컵을 이제 수거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컵 보증금제 온라인으로 하는 액션도 하고요. 촉구 서명을 한 거죠. 그리고 컵들을 주워다가 이제 화분 꽃들을 심으면서 이제 시에 갖다 주면서 보증금제 부활 좀 시켜달라. 정말 재활용이 안 되는 거를 우리도 눈에 봤다라고 하면서 한 거죠. 그래서 이 많은 컵들은 사실상 재활용 업체에 저희가 18년도에는 재활용 컵을 수거하는 재활용 업체가 2군데 있었어요. 서울에서만. 하지만 저희가 19년도에 이거를 했었는데 19년도에는 그 2 업체도 안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렴하고 그리고 품질이 저하된다. 왜냐면 컵들을 보면 이제 라벨링이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그 안에 모양들 자기네들 로고를 새기고 뭐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파쇄를 했을 때 이물질 그러니까 검은색이라든지 색깔들이 들어가면요 이물질로 봅니다. 재활용 업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재활용이 거의 다 안 돼요. 그래서 재활용 업체는 당연히 이거를 회수하지 않죠. 돈이 안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버려지는 것들이고요. 소각과 매립을 통해서 이것들을 처리를 합니다.
재활용이 안 되는데 재활용 표시가 왜 되어 있냐? 당연히 이 EPR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생산자가 분리수거까지 책임하는 책임을 가진 제도인데요. 그것들 중에 플라스틱 컵과 뭐 종이컵과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것들을 표시하는, 그리고 그것들을 내가 재활용 업체한테 돈을 주고 책임을 졌다라고만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활용 업체에서는 돈을 받고 있고요. 생산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생산하는 사람은 나는 돈을 줬기 때문에 분리수거 책임은 다 하고 있다라고만 보는 거죠. 그런데 실상에서는 화장품 공병, 뭐 아니면 펌프 이런 것들은 다 일반 쓰레기거든요. 그 펌프 같은 경우에는 왜 일반 쓰레기냐면요. 안에 이제 펌프질을 하기 위해서는 스프링이 달려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새지 않게 고무마개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복합 재질입니다. 그래서 이제 플라스틱으로 갔을 때요, 얘네들이 일반 쓰레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 정말 확실한 그런 혼합 재질 같은 경우에는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문제고요. 그랬을 때 이런 컵들을 모았을 때 결국에는 저희는 재활용 프라자, 서울의 재활용 프라자라고 해서요, 그분들이 받아주셨어요. 그 1000여 개의 플라스틱 컵을, 그것들을 이제 청소년들이라든지 아이들과 화분 심기를 하겠다고 갑자기 기획을 하겠다라고 하셔서 이제 받아주셨고요. 아니었으면 저희가 그냥 버리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였겠죠. 그래서 22년도에 이제 시행을 하게 됐고요. 플라스틱 컵 용기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제 장례식장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일회용 컵들, 뭐 아니면 그릇들 이런 것도 다 해당 사항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이제 7월 달에 원래는 1+1 행사 포장재를 벗기는 것들을 시행을 한다고 했었는데요. 기업에서 환경 관련된 사람들이 우리의 할인 행사를 막고 있다라고 기사화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그 기사를 읽었을 때 왜 환경에 관련된 사람들이 그런 기사를 내고 왜 할인 행사를 왜 막지?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그 기사만 봤을 때. 왜냐하면 플라스틱에 대한 문제들을 실린 기사는 다 빼버리고 할인 행사를 막고 있다라고만 광고를 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얘들이 이제 그러니까 국가에서 시민들이 좀 뭔가 조짐이 이상해. 그래서 시행을 미룹니다. 1월 달로요. 네, 올해 원래 7월 달부터 시행이 됐어야 되는 것들을 이제 1월 달로 미뤘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퍼포먼스를 하면서 우리는 1+1 행사를 막는 게 아니야. 금액적으로 할인 행사를 주던지 아니면 포장재를 벗겨서 가져가게끔 하면 되지. 왜 굳이 이런 일회성으로 버려지는 포장지들을 굳이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서부터 쓰레기를 줄였으면 좋겠다라는 거다라고 하면서 한 거죠. 근데 추석 전날에 환경부에서 이제 그거에 대한 규제 방안들을 되게 명확하게 고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내년 1월 정도에는 이것들을 과연 시행을 할까가 궁금했었는데 추석 당일 그 전날에 이제 그런 이슈화를 시키면서 환경부가 발표한 걸 보고 그래도 내년에 1월에는 이런 포장재들을 좀 더 줄이는 방안들을 시행을 하겠구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희 알맹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볼까 해요. 알맹은 저희가 전통시장을 장바구니 대여를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 장바구니는 에코백이 에코하지 않다라는 거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많이 좀 들어보셨나요? 요즘에는 에코백이 전혀 에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텀블러도 텀블러가 자연에 친화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요. 내가 에코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에코백이 탐나고 이쁘고 또 구매를 하게 되고 또 어디선가 받고 선물 받고 그러다 보니까 잠자는 에코백들을 집에서 세하려 보면 기본적으로 4-5개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것들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사실 물도 많이 소비가 되고요. 옷을 만드는 데도 마찬가지고 가방을 만드는 데도 마찬가지고 옷을 많이 그러니까 물을 많이 소비하고 그것들을 이제 만들기 위한 공정 과정들이 필요하죠. 그때 탄소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런 물건들을 계속 쌓으면 쌓을수록 사실 결국에는 내가 쓰는 가방은 오늘 가방 몇 개 가지고 오셨나요? 한 개죠. 한 개밖에 거의 안 들고 다녀요. 한 개 아니면 두 개.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코백이 많다는 건 이제 에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플라스틱 소비 국가 1위다 보니까 마트에서 장을 보는 데 있어서 사실 일회용품에 대한 규제가 들어갔어요. 18년도부터. 그때 쓰레기 대란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대형마트 기준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비닐을 벗기는 것들을 시행을 했는데요. 정부에서는 이제 시장 상인들을 살린다고 규모적인 규제가 들어갔어요. 그 규모적으로 해당이 돼야지만 플라스틱 비닐을 줄이는 거에 이제 동참을 할 수 있는 거죠. 동참은 할 수 있지만 규제가 안 들어가니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무분별하게 검은 비닐봉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규제에 속하지 않으니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는 알고 이제 자발적인 시민들이 모여서 플라스틱 프리 운동을 하게 됩니다. 생산하는 데 5초, 사용하는 데 5분, 분해하는 데 500년이라고 했는데요. 얘네들 이 시간에 대한 추산은 사실상 저희가 그냥 만든 게 아니고요. 과학자들이 그리고 그런 통계학자들이 나온 데이터입니다. 사용하는 데 평균 5분 정도 안 걸린다고 해요. 집까지 가면 그냥 벗기니까요. 네. 그리고 분해하는 데는 500년. 500년은 사실 추산적인 연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000년, 만년 뒤에 썩을 거다. 언젠간 썩겠지라는 그런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자발적으로 아무도 지원을 받지 않고 저희가 전통 시장에서 이제 배송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저희 망원시장 안에. 거기에서 이제 간판대 같은 데를 놔둬서 이제 알맹이만 가져가시라라고 하면서 이제 플라스틱에 대한 문제들을 알려드리고요. 일반 시민들에게. 그리고 그것들을 시행한 사람, 그러니까 장바구니를 보여달라고 해요. 저희는. 왜냐면은 그때 이제 사실 허락을 받는 거죠. 저희한테. 이제 장바구니 안에 이제 비니 이렇게 들어있지 않고 알맹이만 담아오신 분들에게 알맹이를 선물해 드립니다. 아무거나 과일도 좋고 아니면 야채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알맹이들을 구비해서요 그것들을 나눠주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플라스틱 프리 운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쪽에는 이제 아이들이 있죠. 저희 근처에 이제 성미산 초등학교라고 해서요. 초등학교에서도 이런 플라스틱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서 저희랑 연계해서 플라스틱 운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솔직히 처음에 되게 귀찮았죠. 뭐. 우리 얼른 비닐봉지 담아서 얼른 주고 가라 그러면 얼른 편한데 저도 세계 속의 1인이고 우리나라 국민 속의 1인이니까 협조해야죠. 지구를 살리는데. 특히 해양 생물들에 대해서 뭐 쓰레기 나오고 뭐 폐식 쓰레기 나오고 막 이랬잖아요. 그게 한참 화두가 돼가지고 그런 얘기가 나올 때 노플라스틱 운동이 막 그때 퍼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관심은 갖고 있었는데 마침 우리 그 활동가님이 해보고 싶다. 망원시장에서 비닐봉투 없는 한번 시장을 해보고 싶다. 그래서 시장이 바쁘다 보니까 이제 비닐을 또 안 쓸 수가 없는 정도가 많아요. 그래서 좀 더 진행이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완벽하지 않아서 조금 아쉽죠. 많이 없다는 거야. 그리고 일반 손님들도 마트에는 가져가 장바구니를 여기는 안 가져와. 왜? 이미 봉지를 주니까. 마트에는 300만 원 벌금 물어주잖아요. 그러니까 효과가 있더라고. 100년 동안 쓴 게 얼마냐? 90억만 톤. 근데 9%만 그것도 다들 9%만 보고 있어. 9%만 나와 있어. 91%는 어디로? 강으로.
바다로. 이분은 저희가 우리나라 교육을 한반도 시키지 핫해서 않았는데 7배. 알아서 태평양 터득하신 바다에 분이에요. 7배. 쓰레기장. 이렇게 코팅되어 있는 종이들이 비닐 없이 장보 개인이 시면 코팅해서 선물 가져가요. 받아가실 수 있어요. 비닐 없이 장 보시고 받아가세요. 오늘 이렇게 손님이 없지? 플라스틱 이제 그만 가방이 사용하자. 플라스틱 이제 그만. 네. 그래서 이제 장바구니들을 기부받기 시작했고요. 잠자고 있는 에코백과 장바구니를 기부받습니다. 라고 해서요. 예전엔 택배로 이제 받았는데 지금은 물량이 너무 많아져서 택배로는 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여 중이라는 마크를 새기면서 이것들을 이제 시장에서 내가 만약에 일을 하고 나왔을 때 감자나 뭐 양파가 없어 사야겠네 라고 했을 때 만약에 가방에 들어갈 데가 없다면 뭘로 받으시겠어요? 네, 당연히 비닐봉지를 받겠죠. 그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시장에서 곳곳에 저희가 장바구니를 이제 대여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그것들을 이제 그것 중에 하나가 종이백. 종이백도 마찬가지로요. 종이백이 친환경적이냐라고 했을 때는 저희는 글쎄요라고 합니다. 왜냐면요, 종이백은 안에 이제 좀 탄탄하게 만들기 위해서 코팅이 되어 있고요. 그 코팅은 당연히 플라스틱 코팅이겠죠. 얘네들은 재활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까칠하지 않는 되게 막 잘 구겨지고 잘 찢어지는 그런 종이백만 재활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집에 되게 많이 있죠. 뭐를 살 때도 종이백 주는 데도 있고 뭐 비닐봉지 주는 데도 있지만 그것들을 또 기부받아서 1000여 개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네들은 저희가 18년도부터 이제 기부를 받기 시작했는데요. 이거는 2달 만에 기록이고요. 그것들을 사실 세어보는 것도 일이 되어서 그냥 그 이상의 플라스틱의 양을, 비닐봉지의 양을, 종이백의 양을 줄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생협에서 유리병을 소독을 해주세요. 그 소독한 유리병을 가지고 저희가 반찬집, 젓갈류라든지 이런 액상을 담는 것들은 사실 비닐봉지를 쓰지 않는 게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용기를 가지고 가면 너무 좋겠지만 이제 시스템화하는 거죠. 그래서 장바구니 안에 그러니까 그 장을 볼 때 이런 유리병을 가지고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 중에 저희는 이제 아까 캠페인 영상이었는데요. 이렇게 뭐 물고기들 안에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고 새들 안에 이제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들고 사진 찍고 캠페인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런 상점을 오픈한 이유는요. 이런 캠페인을 하면서 저희도 쓰레기를 줄이려고 개개인이 하고 있지만 쓰레기의 양은 좀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양이 한정이 되어 있어요. 사용하는 거는 그대로인데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거, 뭐가 그렇게 쓰레기를 줄이기가 어려울까를 고민하다 보니 공산품류가 제일 많았어요. 그 공산품류라고 하면 샴푸, 린스,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품목들이 가장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재활용도 잘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러니까 6월 15일 날 오픈을 했습니다. 지금 한 4개월 정도 됐죠. 그래서 다양한 것들을 리필할 수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뭐 워크샵, 샴푸바 만들기라든지 그러니까 플라스틱 용기 없이도 만들어 갈 수 있는 워크숍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봤을 때 자기의 용기를 들고 가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리필해 갈 수 있는 리필샵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사진에서 보다시피 개인이 용기를 이렇게 들고 와서 리필해 가는 사진입니다. 네, 이렇게 용기에다가 들고 가는 거죠. 아이고.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상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에서 저희만 볼 수 있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요. 커뮤니티 회수센터라고 해서요. 커뮤니티. 그러니까 사실 쓰레기를 버렸을 때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누구도 설명을 해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좀 궁금한 쓰레기가 있다 하면 이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고 분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들을 교육시키고 그리고 이런 재활용 품목들이 개인이 버렸을 때 안 되는 품목들을 이제 가게다 보니까 창고가 없는 가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가지고 갈 수 있는 만큼의 쓰레기만 이제 회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커피 가루예요. 커피 우리나라 소비국이 세계 5 안에 듭니다. 그 정도로 커피를 많이 마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커피 찌꺼기를 사용하는 거는 한정적이죠. 방향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냉장고 냄새 제거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밖에 없거든요. 아니면 담배 뭐 이렇게 끄는 듯한 그런 걸로 쓰거나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저희는 회수를 해서요. 이런 화분을 만들어냅니다. 화분은 사실 이거는 물에 취약하기 때문에 밖에 야외에서 키우는 거는 좀 어렵고요. 안에서 이렇게 물 주는 행위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땅에 심으면 퇴비화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회수하는 것 중에 하나는 플라스틱, 조그마한 손바닥보다 작은 플라스틱들이에요. 얘네들을 왜 모으기 하냐면요. 지금 유가가 떨어짐에 있어서 지금 재활용 업계에서 재활용하는 플라스틱보다요. 생산하는 플라스틱의 값이 더 저렴합니다. 그러다 보니 재활용 업계에서는 이런 플라스틱들을 암만 모아봤자 돈이 안 되고 처리해주고 가지고 가는 업체가 없어요. 생산을 하는 게 더 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플라스틱들은 버려지게 되고요. 그리고 컨베이어 벨트에 우리가 재활용만, 그러니까 플라스틱만 버리죠. 그러니까 PP, PS, 뭐 아더 뭐 이렇게 되게 다양하게 나눠져 있는데요. 그것들을 저희가 손수 분리하지 않죠. 그것들을 분리하는 과정은 재활용 업체의 컨베이어 벨트에서 사람 손으로 분리합니다. 그것들을 정말 쏟아져 가는 그런 플라스틱들은 사람 손으로 일일이 작업하기 때문에 큰 플라스틱들, 깨끗한 플라스틱들만 재활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손에 집히는 것들만. 그러면 작은 플라스틱들은 당연히 그냥 지나가겠죠. 컨베이어 벨트에서. 그러다 보니 일반 쓰레기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플라스틱들이 문제고요. 이 중에 이제 저희는 PP랑 PE 재질만 돼 있는 플라스틱들을 받아서 색깔별로 분리한 다음에 치약 짜개로 만드는 곳으로 보내집니다. 그리고 우유팩 같은 경우에도 액상을 담기 위해서 얘네들이 코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자체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동사무소 같은 데서는 우유팩을 수거하죠. 얘네들이 제대로 이제 홍보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일반 사람들은 종이 박스 버리는 데다 버립니다. 얘네들을 해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종이로 배출을 했을 때 해리해서 다시 종이로 다시 재사용해야 되는데 재활용해야 되는데 코팅이 되어 있는 용지들은 그것들이 잘 안 먹힙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얘네를 쌓아놓고 뭐 재활용 업체라든지 뭐 이것들을 분리할 수 있는 곳에 가야 되는데 이것들을 쌓아놓을 수 있는 공간도 협소할 뿐더러 귀찮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결국에는 버려지고 되고요. 우유팩 같은 경우에는 20%도 재활용이 안 됩니다. 되게 심각하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휴지로 바꾸는 업체에 보내서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동화 끈 같은 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얘네들은 나일론으로 많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면끈도 있지만 얘네들은 운동화를 받았을 때 1+1처럼 이제 좀 더러워지면 교체하세요 하고 그냥 1+1으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받는 물건 중에 하나인데요. 얘네들을 저희는 이제 버려지는 것들이 너무 뻔히 보여서 사실 운동화 끈을 새 걸로 교체해 본 적이 있으세요? 거의 없지 않으세요? 저도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런 것들을 고민하다 보니 저희가 이것들을 수거해서 이제 바구니, 장바구니라든지 이런 끈으로 만들기 위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치약 짜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사실 이거는 대안적인 모습은 아니에요. 왜냐면 쓰레기를 버렸을 때 이제 소비되고 있다는 거, 생산을 해낸다는 거는 뭐 재활용 업체에서는 좀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언제까지 치약자개로 만들 수는 없거든요. 치약자개가 집에 막 10개씩 만들어지면 사용하시겠어요? 한 개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니 사실상 대안적인 모습이 아닌 거죠. 근데 지금은 어쩔 수 없고 이런 것들이 재활용이 안 되는 것들을 알려드리면서 이제 재미난 요소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수거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보시면 아시다시피 플라스틱인 같은 플라스틱 뚜껑인데요. 다릅니다. 얘들은 앞서 펌프랑 마찬가지로 복합 재질이에요. 왼쪽은 복합 재질, 오른쪽은 그냥 PE 단순 재질입니다. 이런 왼쪽에 보시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완충제가 들어가 있어요. 고무 패킹이라든지 아니면 코팅되어 있는 종이로 이제 완충이 되어 있는데요. 얘들 같은 경우에 새지 말거나 아니면은 뭐 가스가 있는 그런 탄산수라든지 이런 데서 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복합 재질, 얘네들은 단순 재질. 그래서 복합 재질을 일반 쓰레기에 버리는 게 맞고요. 단순 재질인 이런 PP라든지 PE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라스틱으로 배출하는 게 맞는 거죠. 시민들은 이것들을 모르고 그냥 플라스틱으로 다 배출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일일이 컨베이어 벨트에서 선별하는 작업에서는 어렵고요. 이것들을 결국에는 그냥 다 버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거를 소개해 드릴 거는 사실 우리가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쓰레기를 줄이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해서 이제 화장실을 가지고 왔어요. 화장실을 누구나도 쓰잖아요. 그래서 화장실 안에서 이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대안적인 물건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세탁 비누예요. 세탁 비누 예전에는 되게 뭐 기름을 모아서 세탁 비누 많이 만들었죠. 근데 요즘에는 좀 시장에서도 그렇고 보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안적인 모습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얘는 소프넛입니다. 소프넛이라고 해서 무한자 나무라고도 해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나무가 사실 그 나무 열매가 열리면서 얘네들은 축복받은 열매라고 하거든요. 신이 내린 열매라고 하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안에 사포닌이 들어가 있고요. 천연 계면활성제 역할을 합니다. 물에 희석을 하면 거품이 나기 시작하고 그것들로 그걸 세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보였는데요. 지금 현재로는 이제 원래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생산을 할 수 있는 나무인데도 불구하고 인도에서 많이 옵니다. 그런데요,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천연 계면활성제라고 해서 세탁기에도 사용할 수 있고, 뭐 주방 세제로 사용할 수도 있고, 아토피 심한 환자들이라든지 아니면 피부 질환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친환경 인증받은 세제들은 다 이 무한자 나무가 들어가거든요. 천연 계면활성.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변기솔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다회용 면봉입니다. 얘는 플라스틱에 들어가 있는데 왜라고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면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대나무랑 이제 면을 사용하죠. 그 면에서 유기농 재배하지 않는 면들은 사실상 그 재배하는 과정과 그리고 생산하는 과정에서 얘네들이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키우면서 벌레를 더 엄청 많이 먹는 작물 중에 하나가 면이거든요. 목화. 그렇기 때문에 무자비하게 농약을 칩니다. 그래서 생산하는 사람의 30% 이상이 피부 질환과 암 질환을 앓고 있어요. 그 정도로 엄청난 농약을 치거든요. 그것들이 정말 면으로 돼 있다고 해서 친환경적일까라고 했을 때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면만 보시고 구매를 하시는 거는 저희는 추천드리진 않고요. 이것들을 대안적인 것들을 보여드릴 때는 사실상 버려지는 것보다 다회용으로 계속해서 쓸 수 있는,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제품들을 저희는 가지고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수세미 비누 받침이에요. 그리고 얘는 이제 생리 팬트라고 해서요. 생리 하시는 분들 아니면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에게 대안적인 것들을 볼 수 있죠. 요즘에 발암물질로 인해서 이제
친환경 유기농 인증받은 그런 외국산 생리대도 다 유해 물질이 발견이 됐죠. 얘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그 안에 방수포가 들어가고요. 그 방수포 안에서는 결국에는 어떻게 합성을 하면서 발암 물질을 생성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면 생리대라든지 아니면 생리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얘는 혹시 어떤 걸로 보이세요? 비누 받침. 맞아요. 비누 받침이에요. 근데 그 안에 나무 젓가락이에요, 얘는. 나무 젓가락, 동그란 나무 젓가락들 많이 있죠. 얘네들은 이제 배달을 시키면 무조건 저희가 이제 일회용품 거절이라고 했지만 포장하는 사람 따로 배달하는 사람 따로이기 때문에 얘네들 결국에 옵니다. 그렇다 보니 얘네들은 결국에는 이제 쓰레기가 되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아서 저희는 비누 받침을 하는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비누 받침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는 이제 알맹이만 원하는 자들을 해서 알짜들이라고 하는데요. 그 알짜들이 활동가들을 저희는 말해요. 그 알짜들이 이제 한 20명 정도 돼요. 자발적인 사람 이제 활동가들이. 그래서 그 활동가들이랑 같이 계속 교류를 하고 있고 이제 알맹 상점도 같이 이끌어 가고 있고요. 시장 플라스틱 프리 캠페인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같이 이제 이런 알짜 워크숍이라고 해서요. 이제 저희는 상주를 하고 가게를 운영을 해야 되니까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기타 등등의 일들이 있으면 알짜들과 같이 워크숍을 합니다. 네, 얘는 시간이 좀 그래서 네, 건너뛸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네. 네, 질문이 있으시면 네, 해주세요. 네, 질문. 네, 간단하게. 제가 얻은 정보가 올바른지는 모르겠지만요. 네. 저희가 쓰는 그 린스 있잖아요. 거기도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간다는데 여기는 지금 안 나와서 그게 사실인지요? 사실 세탁세제라든지 아니면은 섬유유연제, 샴푸, 린스 이런 것들이 미세 플라스틱이 나온다고 해요. 그 이유가 원래는 우리가 고체로 사용을 했잖아요. 비누로 사용을 하다가 액상화하면서 이런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 화학 물질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뭐 미세 플라스틱이 없는 세제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광고를 하고 있는데요. 린스도 마찬가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시사항 같은 거라든지 그 업체에서 홍보하는 것들을 보시고 얘네들이 정말 미세 플라스틱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네, 또 질문 있으시면. 이런 질문 나와야 되는 건가? 광주에도 저런 데가 있으니까. 그렇으면 우리가 만들라는 데 있어야 되는데. 네. 질문? 네. 네, 수지 타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군요. 우선에는 알맹 상점은 망원동 합정동에 있는 큰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정동 그쪽 서울의 지역에서 사실 지금 집값이 제일 많이 뛰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월세만 따졌을 때 이제 200만 원 넘게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지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사실상 그 유지 비용을 공동대표 3명에서 나눠 갖기는 사실상 지금은 알바 비용 기준으로 들고 가고 있습니다. 운영 시간 대비로 해서 들고 가고 있고요. 얘들을 어떻게 유지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운영을
어떻게 해서 다른 곳에도 전파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희는 지금 실험적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그냥 덧붙여서 추가 질문을 하면 네네. 그런 경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혹시 공공기관에서 행정이나 지원이 있다면 네. 지원을 받으실 의향이 있으신지 아니면 네 우리는 거부하겠다 자체적으로 해보겠다 네. 이러신 건지. 저희는 지원 사업을 초반에는 받았었어요. 사실 받으려고 했었고 그것들을 어떻게든 유지를 해보려고 했었는데 상점을 운영을 하면서 상점에 대한 노력들이 사실상 그 투자를 받으면서 그리고 아니면 시에서 운영 자금을 받으면서 그것들을 회계 처리하고 그리고 업무 그 외에 다른 업무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저희로선 좀 벅찼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상점을 놓게 되더라고요. 네, 우리가 뭐 때문에 이거를 하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업무를 하다 보니. 그래서 지금은 지원금이 아예 없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사회성으로 뛰는 거는 사실 비영리적인 모습들이 같이 가는 좀 특이한 구조를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영리 단체를 준비하면서 MPO 지원 사업을 받고 있습니다. 2천만 원짜리. 그거 말고는 받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지원을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좀 기부를 해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저희가 기부금 영수증을 끊을 수 있는 처지가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비영리 단체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기부금 영수증을 끊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기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에는 저희가 1년 정도는 어떻게든 이 모습들 그리고 이런 콘텐츠라든지 아니면 이런 쓰레기에 대한 문제들을 어떻게든 이끌어 가려고 저희끼리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어지는 문제일 것 같은데요. 물론 오랫동안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는 이용층들이 많을 수도 있겠다 싶지만 아직 비주류인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부분이 아까 이제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용객을 늘려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고 이용객은 가치 플러스 효용도를 분명히 따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효용적인 측면들을 어떻게 알리고 있는지 그리고 샴푸나 화장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생적이어야 되는 또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해결을 하고 계신지가 좀 궁금해요. 네. 저희는 사실 상점에서 판매하거나 아니면은 저희가 취급하는 상품들을 무포장으로 가지고 오기 위해서 되게 대단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포장지가 되어 있는 상품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짜 반복해서 저희 돈을 물어가면서 반품에 걸쳐서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화장품이에요. 화장품은 재활용이 안 되기도 하고 용기들이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국가에서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 되고요. 국가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 되고 식약청에 이 판매하는 장소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산하 아래에서 저희는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그 화장품 용기에 대해서 그리고 펌핑하고 하는 것들은 사실상 그 용기 안에서 이제 저희가 뭐 리필하고 하는 것들이 손에 가는 것들이 거의 없어요. 펌프만 이제 교체할 때 빼고는. 그렇기 때문에 좀 위생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수지 타산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홍보에 대해서 사실 비주류죠. 이런 쓰레기에 대해서 관심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고요. 아직도 관심 없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활동을 플라스틱 프리 운동을 하면서 2년 동안 이제 시장에서 그 캠페인을 했던 경험이 있었고 그리고 19년도에 저희는 무포장 가게라고 해서요. 이제 세제 소분만 해서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전국에 20군데 정도를 무료 배포를 했어요. 그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세제를 어떻게 해서 제로 웨이스트, 그러니까 쓰레기를 줄이고 세제들을 벌크로 소분을 해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밸브들이 문제거든요. 말통을 받았을 때 그 밸브들을 어디서 우리가 공급을 받고 있고 어디서 구매를 할 수 있는지 구매처까지 다 알려주면서 20군데를 이제 전파를 시켰는데, 사실상 이것만 하는 업자에게 저희가 배포를 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사실 공공적인 문제고요. 돈이 안 됩니다. 세제 소분만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이런 소분을 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카페에서 이런 걸로 소분을 하고 싶다든지, 그러니까 원래 하는 직업 안에 이제 한 켠에 자리를 하고 싶다라는 분들에게 저희는 이제 20군데 정도를 전국에 배포를 했는데요. 저희가 오픈하기 전에 확인을 해봤을 때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것들을 하기 위해선 손이 진짜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인지 지금은 그 20군데 중에 한두 군데밖에 안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실패한 프로젝트죠, 사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그러면 무포장으로 이제 제로 웨이스트라든지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이 가게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홍보가 대단히 필요하죠. 저희는 돈이 사실 없기 때문에 인스타라든지 네이버, 블로그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행히 운이 좋게도 운이 좋다고 표현하긴 조금 그렇긴 한데, 코로나가 길어짐에 있어서 환경적인 문제들을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적인 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제로웨이스트적인 그런 가게들을 소개하는 언론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가게를 이제 인터뷰를 많이 진행을 하고 촬영을 해가고 그러면서 이렇게 덕을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처음에 저희가 오픈하기 전에는 인스타 팔로워라고 하거든요. 인스타를 저희한테 친구를 맺은 사람들이 2,000여 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오픈을 하고 이제 얼마 안 돼서 지금은 거의 2만 명 다 돼 갑니다. 팔로워 수가. 그런 걸 보고, 네. 2만 명이 다 돼가고요.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인스타 같은 플랫폼은 사실 젊은 사람들이 거의 다 대부분 이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젊은 사람들이 더 관심이 요즘에 많아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저희는 타겟층을 어떻게 잡았냐면 결혼하신 분의 가정이 있는 사람들을 좀 타겟을 잡았어요. 왜냐면 저희는 세제 소분을 하고 화장품을 이제 소분해가는 곳이고, 그리고 물건들이 거의 주방용품들이 많다 보니 그것들을 사는 소비층이 당연히 30, 40대에 결혼하신 분들일 거다라고 타겟층을 잡았고, 저희는 플라스틱 운동을 시장에서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봤던 나이 드신 분들이 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저희가 추산을 해봤을 때 20대, 30대가 월등히 많습니다. 그거를 봤을 때는 이제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리고 위기 의식을 본인 알아서 느낀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길어지고 내가 정말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바이러스만이 문제가 아니라 환경적인 문제가 정말 크구나. 그리고 기후, 올해 혹시 여름을 잘 보내셨나요? 올해 52일이나 되는 장마가 있었죠. 최초입니다. 이렇게 긴 장마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민들도 개인적으로 느낀 거죠, 위기를. 이것들을 정말 기후 위기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면서 내가 어떻게 소비를 해야 되고 어떻게 변화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쓰레기들에 대한 것들을 줄일 수 있을까가 고민이 돼서 오시는 분들이 많고요. 세제 소분이라든지 이런 소분샵의 형태가 저희가 최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너무 재밌어 하세요. 내가 펌프질을 정말 열심히 막 하고 하면서 나 이거 힘들어서 오늘 한 번 하고 못 하겠어요,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힘들어서 이거를. 왜냐면 그냥 돈만 내고
샴푸 뭐 린스를 이거 사면 되는데 내가 용기를 바리바리 챙겨와서 소독까지 해. 그거를 이제 펌프질 해. 그것들을 무거운데 또 들고 가. 우리는 대로변이기 때문에 주차장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온단 말이죠. 그것도 망원시장까지, 망원동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상 집 근처에 있으면 너무 좋은데 저희한테만 국한되어 있으니까 뭐 체인이라든지 이런 문의들이 많이 오죠. 그런데 지금 그것들을 고민하는 이유는 인건비 구조가 나와야지 사실 유지급 비용 유지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데 소분으로는 유지 비용이 안 나오고요. 그리고 내 물건을 내 가게가 생산하지 않는 이상 그런 단가적인 부분을 고려했을 때 사실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구매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용기값 정도는 빼줘야 되고 차비 정도는 빼줘야 되고 그리고 내가 원래 쓰던 정말 플라스틱들은 정말 돈의 가치가 없죠. 빨대도 그냥 주잖아요. 플라스틱 컵 돈 주고 사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대안적인 것들을 구매하면서까지 유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좀 더 저렴하게 줘야지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가져가는 마진율을 빼고 좀 더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저희가 조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요한 제안입니다. 네. 의원님들이 오늘 오셨으면 그 이야기 좀 들으셨어야 되는데 구의원님 오셨고 시의원님들 오셔가지고 혹시 더 질문이 거의 마무리 발언처럼 네. 해주신 것 같아서요. 제가 이제 생활 속에서 늘 쓰레기 문제는 있다고 생각하시고 대체로 저희가 환경 활동하는데 주민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것이 이 쓰레기 문제와 자원순환 활동이세요. 근데 제가 안타깝게도 쓰레기 문제를 해결한 곳을 못 봤어요. 전국 어디를 좀 찾아봐도. 그러지 않나요? 쓰레기 문제 해결하는 동네 보셨어요? 뭐 열심히 하세요. 막 100명도 있으시고 동네마다 50명도 있고 30명도 있는데 이 쓰레기 문제를 본격적으로 해결해 보는 것은 이제 물론 저희가 이제 답을 내리고 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곳곳에서 해보는데 어쨌든 오늘 또 약간 아까 말대로 약간 특이한 방식이긴 하죠. 그래서 선진문물이니까요. 제가 좀 선진문물을 배워보고 인식에서 어떻게 시작을 할 건지는 각자 다르지만 또 우리 알맹상점의 사례를 오늘 들어봤습니다. 도움 되셨나요? 예,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